그리고 2차 시험 범위는 다이오드 뒷부분에 클램 서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램 서킷 그 부분부터 BJT까지 합니다. BJT. 그래서 모스펫은 기말고사 때 포함이 되고 이번 시험은 BJT 앰플리파이어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다이오드 부분에서 마지막 간단한 회로 썼죠. 그거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모스펫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트럭처라든가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전체가 P죠. 여기 보이지 않는데 이 채널만 그린 겁니다. P가 있고 N 플러스를 2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N 타입의 머티리얼을 넣고 그 이쪽이 한쪽이 source, 한쪽이 drain이라고 터미널 이름을 붙이고 이 위에 이 사이에 SiO2라는 전연층 전기가 흐를 수 없는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인 SiO2를 넣고 그래서 이 단자를 게이트라 했죠. 게이트. 그렇기 때문에 이 IG는 게이트에는 어떤 경우에도 커런이 흐르지 않습니다. 모스펫에서는 게이트는 커런이 흐르지 않고 그 대신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를 인가해서 플러스가 차지가 쌓이면 여기에 있던 플러스가 홀드를 리페어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던 일렉트론들을 업출해서 채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채널이 형성되면 마치 여기에 이 사이에 일정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리스턴스처럼 동작하고 그리고 저항의 크기는 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채널이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처럼 여러 개의 저항처럼 특성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이제 원리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리어블 리지스턴스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전압을 변화시키고 지금 여기 VGS를 4V를 인가하고 그리고 이 트랜시션드 전압이 2V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미니멈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한 채널이 형성되고 만약에 이 전압이 0라면 여기서 여기 전압차가 얼마입니까? 4V죠. 여기서 여기 전압차가 4V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채널이 형성됐습니다. 채널이 균일하게 두께가 여기서 여기까지 균일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이 전압을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을 1V로 합니다. 1V라면 여기에서 보면 전이차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0이고 4니까 4V죠. 이만큼의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전이차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그러면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여기를 바라보면 전이차가 점점 작아지고 여기에서는 3V밖에 되지가 않죠. 그러면 채널이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채널이 얇아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채널이 슈링킹합니다. 이 채널이 균일하지 않고 이 전압을 VDS를 증가시키면 VDS가 0일 때 균일했다면 이걸 증가시키면 채널이 이렇게 되고 더 증가시키면 이쪽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커지면 채널이 슈링킹합니다. 채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채널 슈링킹이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이 채널 슈링킹이 발생하면 커런이 작아지겠죠. 여기는 많은 커런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좁아지기 때문에 커런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이쪽이 점점 더 슈링킹이 심해지는데 어느 전압에 이르냐 하면 VDS가 2V가 되면 VDS가 2V 된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4V고 여기가 2V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2V죠.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미니멈이 생겼습니다. 미니멈. 그래서 이때는 이 채널이 미니멈 채널이 생깁니다. 마치 여기 넓은데 여기는 가장 작은 미니멈 홀이 생긴 것처럼 여기에 이런 홀이 생기고 그러면 커런이 이 홀에 의해서 리밋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커런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을 더 증가시켜도 여기 홀이 제가 일정한 홀로 딱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핀치업을 합니다. 핀치란 말을 이렇게 손톱으로 꼬집는 거죠. 그래서 손톱으로 꼬집는 것처럼 가장 작은 채널이 형성돼서 전압을 더 증가시켜도 커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세츄레이션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이 정확한 피직스는 아니지만 이 서킷 비헤이비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VDS와 ID와 IS 항상 같죠. 이게 지로이므로 컬럼이 이렇게 그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작을 때는 VDS가 작을 때는 채널이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저항처럼 이렇게 슬롭이 일정해서 이걸 증가시키면 컬럼이 증가하는데, 여기 전압이 커지기 시작하면 채널 슈링킹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채널 슈링킹이 발생하고, 이 점, 여기 VGS와 여기 전압이 VGS 전압과 여기가 정확히 스레톨드 전압이 됐을 때, 마이너스 VT가 VDS가 됐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4V고 여기가 2V에서 여기가 2V죠. 이 전압 마이너스 스레톨드 전압이 이 전압이 되는 그런 VDS일 때 뭐가 발생합니까? 핀치오프가 발생합니다. 핀치오프. 그래서 핀치오프 포인이 이 점인데, 그 조건을 보면 VDS가 VGS 마이너스 VT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기 있는 전압이 걸렸는데 이게 증가해서 차이가 정확히 뭐가 된 겁니까? 스레톨드 전압. 그래서 VT 이거죠. VGS 마이너스 VT가 VDS가 되는 이 순간 핀치오프가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커브를 보면 이렇게 가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조그만 홀로 컬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정한 전압이 되는 이런 현상을 세츄레이션, 전압이 세츄레이션 된다고 얘기하고, 컬럼이 세츄레이션 된다고 얘기하고, 그때 영역이 VDS가 이 핀치오프에 이르는 전압보다 더 증가하면 일정한 컬럼이 흐르는 세츄레이션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점이 세츄레이션 포인이고, 요 세츄레이션이 발생하기 요 전을 트라이오드로 전해합니다. 트라이오드. 요 트라이오드란 말은 트라이 뭡니까? 세 개죠, 세 개. 오드 뭡니까? 다이오드처럼 단자가 세 개 있는, 지금 옛날에 진공관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베큐um 튜브라는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기호가 여기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고, 이쪽에 에노드가 있고, 여기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열을 가하면, 전기를 통해서 열을 가하면 여기 가열이 돼서 여기에 일렉트론이 나와서 일렉트론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일렉트론을 컨트롤해 줍니다. 이걸 컨트롤해 주면 여기 흐르는 커런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BJT나 지금 얘기하는 모스펫을 대신해서 그 이전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인데, 여기에 이것도 여기 지금 단자가 3개인데 하나, 둘, 셋, 이게 5개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이 3개 있는 그런 거를 삼극관, 이 3개 있는 삼극관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성이 좋단 말은 여기가 아주 리니어합니다. 여기가 직선처럼. 그래서 모스펫의 특성이 이 영역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그 트라이오드라는 삼극관이나 진공관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고급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를 만든다면 지금도 이걸 사용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만한,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트랜지스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용역을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오디오 앰플리파이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앰플리파이어 그러면 이제 이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전자회로가 이런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만 사용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쉬운 예가 이 오디오 앰플리파이어지만 모든 데 사용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에 오는 신호가 어떻게 오냐면 이 전파 중에 아주 작은 신호를 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노이즈가 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신호가 여기가 작은 신호가 실려 있습니다. 이걸 캐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진폭해야죠. 그래서 오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시그널 프로세싱,
셀컴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려면 앰플리파이어가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사용되는 앰플리파이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를 잘 이해하면 전자회로 전체를 잘 이해하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다. 그거는 여러분들 첫 시간에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커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걸 바꾸면 지금 이제 특정한 VG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VGS가 바뀌면 수없이 많은 커브가 존재하고 그 커브가 전부 다 이쪽에선 saturation region, 이쪽에선 prior region, 요 점이 pinch point, 요 조건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건 NMOS입니다. NMOS란 말은 여기가 N 플러스 N 타입의 채널이 형성되는데 P도 가능합니다. P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PMOS는 먼저 PMOS에 대해서 얘기하면 P-채널 모스펫, PMOS 트랜지스터 이 전체가 N입니다. N. 그래서 N 바디죠. N 타입의 바디에 여기 P를 강하게 도핑한 두 개를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 알루미늄 같은 메탈 컨택을 놓고 소스 게이트 드레인 하고 여기에 SiO2층을 놓고 이쪽에 여기에 게이트에 이제 전압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인가하면 여기 마이너스들이 스토어되고 이 마이너스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 있던 일렉트론들을 리펠한 후에 여기에 이 플러스 홀드를 만들어서 뭘 만듭니까? P-채널을 만듭니다. P-채널을. 그래서 P-채널을 만들고 이 PMOS는 컨벤셔널리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커런을 이쪽으로 정의합니다. 이쪽으로. 커런이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원을 인가하면 커런이 그라운드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PMOS는 커런이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BGT 생각하면 커런을 이렇게 디파인해서 이렇게 흐르고 PNP는 이걸 위에다 놨죠. 커런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커런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여기에 이걸 이 폴라리티를 바꾸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IG는 항상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게이트는 절대 커런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P-채널 모스펫.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PMOS와 NMOS 두 가지가 있는데 특성이 PMOS가 좋습니다. NMOS가 좋습니다. 그 차이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일렉트론의 정기적인 성질이 좋기 때문에 뭐 모빌리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등등에 대한 정기적인 특성이 좋기 때문에 NMOS가 훨씬 좋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NMOS를 사용해야 되는데 회로 구성상 회로 어플리케이션상 PMOS와 NMOS가 반드시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NMOS를 주로 쓰지만 PMOS도 구성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NMOS와 PMOS를 같이 하는데 이걸 따로 만들고 이걸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하나의 실리콘 위에 하나의 이 위에 이쪽에는 NMOS 이쪽에는 PMOS를 만들어서 여기 무수히 많은 걸 그런 테크닉을 뭐라고 합니까? CMOS란 건 컴플리멘터리 모스고 그래서 PMOS는 P-타입 홀로 채널을 만드는 모스고 CMOS는 컴플리멘터리란 말은 뭡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양쪽에 있는 그래서 이 PMOS와 NMOS를 같이 있는 이게 이제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처음에 전체가 P입니다. P-타입의 바디에 P-바디에 여기 N 플러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절연층을 놔두고 소스 게이트 드레인을 만들면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NMOS가 되겠죠. NMOS. 그리고 여기 P-바디에 N-웰 여기다 다시 N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우물처럼 만든 다음에 우물 내부에 여기 PMOS 스트럭처를 만들면 여기에 PMOS가 되겠죠. 이게 PMOS입니다. PMOS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나의 공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정이란 말은 여기에 P-타입의 바디가 있다면 이거 여기다 원래 P를 만들고 그 위에 N을 또
주입하고 n이 되죠. 여기에 p였는데 p에다 n 타입을 위해서 주입합니다. 주입한다는 말은 이 머티리얼을 강하게 가속해서 거기다 때립니다. 그러면 놈들이 들어가서 박힙니다. 실제로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도노들이 많이 여기 박히게 만들면 여기 n이 되고 그 위에 또 p 억셉터를 때리면 여기는 p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의 공정으로 이 전체를 만듭니다. 아시 여러분들이 그 신문 인쇄할 때 인쇄하듯이 이런 것들을 이 수백만 개를 순식간에 아주 빠른 공정으로 만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회로까지 다 만들어서 이 회로 하나가 만약에 이런 기술이 아니었다면 뭐 거의 이만한 크기의 회로가 될 게 이만한 칩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CMOS 기술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CMOS 기술이 이런 걸 공정과 합쳐서 그리고 회로 기술과 합쳐서 그야말로 인쇄하듯이 신문 인쇄보다 더 쉽게 모든 회로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이게 뭐 셀폰도 되고 TV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CMOS가 굉장히 이 전자공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컨트리뷰션이 바로 CMOS 공정상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정밀하게 컨트롤해서 그런 걸 할 뿐만 아니라 주변 회로까지 한 번에 만들어서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서킷을 아주 작은 스페이스에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많은 펑션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가 됩니까? 컴퓨터도 되고 셀폰도 되고 모든 전자기기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서킷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걸 보면 앰플리파이어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앰플리파이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앰플리파이어보다 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앰플리파이어들을 아주 집도도를 높여서 수백만 개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펑션을 전부 다 구현하는 겁니다. 이 SiO2는 전열층이죠. 분리입니다. 분리시키는 거. 이게 없다면 다 붙으니까. 그래서 이 SiO2를 절연하면서 NMOS와 PMOS를 수백만 개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을 CMOS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모스펫, NMOS로 돌아와서 NMOS에 대한 특성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자, 주목합니다. 자, 자, 얘기 들으면서 나중에 적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디바이스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커런과 볼티지의, 볼티지 커런 볼티지 캐러터리스틱스를 여기 아까 모스펫 구조를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뉘어서 했지만, 이제 세워서, BJT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드레인 있고 소스가 있고, 여기 SiO2가 있고, 여기 N+, 이 N이 채널의 랭스입니다. 채널의 길이. 여기 써있는 채널의 랭스. W는 채널의 폭, 뎁스, 위스, 채널의 위스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깊이가 W고 길이가 N이고 이런 구조로 그린 거고, 여기에 VGS, VBS, 바디가 있는데, 바디는 항상 소스와 같이 연결해 두는 이유는 여기가 P고 여기가 N+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다이오드가 있죠. 이 다이오드가 턴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포트 자리가 같기 때문에 절대로 턴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션이 많은데, P에 있으니까 정션이 많은데, 정션은 절대로 턴온되면 안 됩니다. 정션을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채널을 크리에이션해서 여기에 커런을 풀리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NMOS죠, NMOS. 자, 심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서킷 심볼로 N채널 모스펫 을 심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심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이시죠, 게이시 있고, 여기에 드레인과 소스와 게이시 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평소에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이제 전압이 인가되면 채널이 형성된다 뜻으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죠. 절대로 전기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커런이 흐를 수가 없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 화살은 여기는 항상 P고 여기는 N이죠. 그래서 여기가 N입니다. N, 여기는 P죠. 그래서 N채널입니다. N채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여기가 N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N채널 심볼. 만약에 P채널이라는 게 반대가 되겠죠. 화살이 나가야 될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N채널, 여기는 P 바디가 P타입.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이 하나의 심볼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심볼이죠. 서킷, 이게 디바이스의 구조와 동작 원리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전압이 인가되면 채널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커런이 흐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이 구조가 여기 절연되어 있고, 이쪽이 N이고 등등이 다 있죠. 근데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수만 개 이런 게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편한 그림이 뭐냐면 이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게이지 있고 이렇게 화살이 있는데 이거는 커런의 디렉션입니다. 커런이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N채널입니다. N채널은 위에서 아래로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NPN처럼 이 화살이 나타내는 게 커런 디렉션을 나타내서 N채널이란 이 심볼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디바이스는 원래 4채널 디바이스, 4터미널 단자가 4개 있죠. 이건 반드시 이 바디가 여기에 있는 바디가 소스에 연결될 경우에 이 바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소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바디를 소스에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킷에서는 이걸 이렇게 같이 놓으면 서킷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는 이런 심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심볼이 이걸 간단히 하는 거죠. 또 이제 나중에 이것도 복잡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전부 다 이게 굉장히 많이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 VGS도 변화시키고 VDS도 변화시키면서 이 ID를 그리는 거죠. 저희가 VDS고 ID고 VGS는 픽스해 있습니다. 그래서 VGS가 이거보다 작을 경우에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컬럼이 흐르지 않고 여기는 이 경우는 이 채널이 없기 때문에 VDS가 아무리 커도 컬럼이 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리전이 있고 그리고 VGS가 결정되면 채널의 폭이 결정되고 이렇게 저항처럼 가다가 여기 뭐가 발생합니까? 슈링킹이 발생하고 핀처프가 발생하고 뭐가 발생합니까?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커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점점 채널의 폭이 두꺼워지고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쪽을 이 영역을 세츄레이션 리전 이쪽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트라이오드 리전 이런 현상을 뭐라 했습니까? 핀치어프 핀치어프가 이렇게 돼서 이 핀치어프가 되는 점을 연결하면 이게 2차 함수가 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정확한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퀘이션 VDS와 ID 간의 이퀘이션 이걸 교과서에 드라이브하는 과정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팔로우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팔로우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결과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리베이션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교과서를 참고하기 바라고 이 결과식을 얘기합니다. 결과식. 그래서 이 리전이 2개 있죠. 3개 있죠. 여기 이 리전을 컷업 리전 끊어져 있는 컬업 리전, 그리고 여기가 트라이오드 리전,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전에 대해서 이제 이 전압, 전류의 관계식을 생각합니다. 자, 먼저 컷업 리전은 게이트 소스 전압이 VGS가 트레이션 전압보다 작아서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컬은 항상 지로 여기죠, 여기. 이 라인입니다. 라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퀘이션은 트라이오드 리전과 세츄레이션 리전에 성립하는 어디냐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에 성립하는 이 영역 혹은 그 이후에도 성립하는 그러나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게 여기를 지나면 이 컬럼이 유지가 되죠.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식이고 이 이유는 이 밸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디까지 만족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트라이오드와 여기까지 핀치어프까지가 이 식을 만족하고 핀치어프 이후에는 여기서 결정된 식 컬럼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D는 여기 VDS, VGS의 영향을 받죠. 자, 텀을 하나씩 봅니다. IDS가 이거에 비례합니다. 이거에 비례하죠. 이건 뭐냐면 이게 커지면 채널에 뭐가 커집니까? 폭이 커지죠. 이게 커지면 컬럼이 많이 흐르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전압이 커지면 컬럼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텀이 있는데 이 텀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채널 슈링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전압이 커지면 컬럼이 줄어들죠. 컬럼이 줄어들게 여기 밴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채널 슈링킹이 커지면 컬럼이 이렇게 안 가고 이게 없다면 영원히 증가하는데 영원히 증가하겠죠. 이게 없다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채널 슈링킹을 나타내는 텀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채널 슈링킹이 여기서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좌승해 하고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걸 정확히 드라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거기에 당연히 비례상수가 있습니다. 비례상수가 있을 거고 비례상수가 W에 비례하는 건 폭이 넓으면 컬럼이 많이 흐르고 길이에 안 비례하는 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고 그러면 컬럼이 작아지겠죠.
이거에 반비례하는 것도 당연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비례상수가 있는데 이 비례상수를 Km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이걸 트랜스 컨덕턴스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 커런이 흐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채널이 있죠. 채널이 있으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커런이 흐른단 말은 여기에 스토어됐던 차지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차지가 스토어된 게 그쵸?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캐파시터처럼 필드가 발생하고 필드에 스토어됐던 차지가 이동하는데 빨리 이동하면 커런이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KN 프라임 컨덕턴스 파라미터라는 게 이 두 개의 텀인데 하나는 일렉트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에 관련된 모빌리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캐파시탄스에 관련 있는 이유는 여기 캐파시탄스가 있으면 여기에 스토어됐던 차지가 크고 차지가 많으면 같은 전압이 분할했을 때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캐파시턴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에 관련되어 있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컨스탄트로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라이브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팔로우 하면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교과서에 몇 페이지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전자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의 관계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요 머티리얼이 SiO2라는 이 머티리얼인데 이게 유전체입니다. 굉장히 특성이 좋은 유전체입니다. 캐파시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유전체입니다. 캐파시터는 어떻게 됩니까? 커런이 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커런이 절대 흐르지 않고 대신 그 사이에 많은 일렉트론들을 차지를 스토어할 수 있는 좋은 유전체 아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이 SiO2입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트라이오드 리전과 세츄레이션 리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합니다.
오늘 비디오에 칠판 글씨 잘 보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내 필기체 알아보는데 문제 없습니까? 여기다 내 뭐 이상한 단어 쓸 리가 없죠. 그죠? 이렇게 쓰면 이거 리전입니다. 처음 보면 이상하지만. 자, 죄송합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걸 드라이브 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리저블하다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디까지 발견하냐면 여기까지죠. 여기 컷업 리전은 물론 커런이 흐르지 않으니까 예외고 여기까지 시작해서 여기 이 점에 이르면 이케이션이 아니라 이 역대에 된 커런이 지속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라이어드 리전인데 트라이어드 리전은 채널이 형성돼 있어야죠. 물론 채널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핀치오프가 발생하기 전까지 핀치오프가 발생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게 이게 같아지면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핀치오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가 하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게이트이 있는데 게이트에 있는 이 전압이 VGS와 여기 차이가 드레인과 소스가 있을 때 이 차이가 VT가 되면 정확히 이게 뭡니까? 핀치오프죠. 그 전압이 여기 전압에서 이걸 뺀 게 뭡니까? VDS입니다. 그래서 VDS가 VGS-VT가 되는 순간 즉 여기 전압은 여기 그라운드이므로 이 전압에서 이걸 뺀 전압이 VT인 이 순간이 핀치오프 발생하는 순간이고 그보다 더 커지면 핀치오프 이후에 세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이 되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퀘이션이 뭐 당연히 성립을 하죠. 당연히 성립을 하는데 만약에 VDS가 1보다 굉장히 작다면 어디입니까? 오리진 근처라면 여기죠. 여기 보면 이걸 무시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은 거에 자승은 더 작기 때문에 무시하면 이와 같이 되고 근사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커런이고 여기가 정압이면 이게 뭡니까? 저항 분의 1이죠. 저항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그래서 이게 이 RDS를 드레인과 소스의 리지스탄스를 이거 분의 1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마치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리니어 리지스턴처럼 동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디바이스 처음에 이 전압이 작을 때 저항처럼 생각했죠. 그것처럼 근데 저항처럼 동작하는 건 이 근처입니다. 오리진 근처입니다. 오리진 근처.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저항이라면 이게 영원히 지속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가 발생합니까? 슈링킹, 핀치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마치 저항처럼 그래서 그 저항을 RDS라 그러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 분의 1이니까 여기 채널의 폭 그리고 이거 길이, 폭 등등 그리고 컨스탄트의 비례상수에 비례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트라이오드 리전이고 이건 뭐 별개의 식이 아니라 이 한 개의 식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되는 거고 또 이 식을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으로 갑니다. 세츄레이션 리전은 어떤 상태냐면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드레인 전압이 핀치오프 전압보다 더 커진 경우에 일정한 커런이 흐르고 그 커런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바로 이 점에서의 커런과 같은 커런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커런을 계산해서 그 커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식이 아니라 이 점에서의 커런을 이벨루에이션해서 그 커런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 식에 어떤 조건이냐면 VDS가 이걸 만족하는 순간 바로 이 커런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세컨 오더입니다. 포물선이죠. 포물선인데 시작하는 점이 지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ID와 VDS와 관계되는 커브인데 여기 보면 ID가 VDS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결정. 왜냐하면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핀치오프 되기 때문에 일정한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랑 이 VDS랑 아무 상관없이 이거에 의해서 거반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세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커런이 이 전압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전압에서 컨트롤됩니다. 이게 뭐가 같습니까? 트랜지스터가 있죠, 트랜지스터.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앰플리파이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디바이스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다시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커런이 저쪽 전압과 상관없이 여기서 내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디바이스는 앰플리파이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건 이것도 관심 있지만 더 중요한 건 VGS와 ID와의 관계식. 여기에 상관없이 VGS를 변화시키면 여기 ID가 변화하게 되죠. 더군다나 좋은 건 여기 커런은 흐르지 않으면서 여긴 전혀 커런이 흐르지 않으면서 여기 전압만 변화시켜주면 이쪽 커런을 컨트롤합니다. BJT 경우에는 여기 전압을 변화시키면 변화하지만 여기도 커런이 흘렀는데 지금은 커런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해석이 어떻습니까? 쉽죠? 만약에 여러분들 BJT 경우에 IB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로하면 더 좋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저항이 뭡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그 BJT 경우엔 이쪽에서 보면 뭐가 보였습니까? R파이가 보이고 1 플러스 베타, R2가 보이고 리플렉트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보면 저항이 여기 이쪽에서 보면 저항이 뭐 R 정의도 없습니다. 저항이 무한대. 이쪽에서 보면 저항은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훨씬 좋죠. 자, 그래서 이 커브를 그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건 VGS가 변화할 때 ID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거고 이걸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차함수입니다. 근데 시작이 여기죠. 오리진이 아니라 여기 트레이저 전압보다 커야만 되고 그러면 이 커브는 이 BJT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커런과 익스포넨셜 커브였죠. BJT 경우에는 이게 익스포넨셜 커브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호문선이지만 거의 같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VGS를 이렇게 살살살살 변화시키면 여기에 흐르는 ID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 이 탄제자 라인을 쓰면 뭡니까 이게? 스몰 시그널 마들이고 이거와 이게 모양이 비슷하고 이 크기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ID가 흐르고 여기에 어떤 전압을 만든다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전압을 만든다면 여기에 디벨롭 되는 전압은 이걸 키우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앰플리파이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거 이렇게 뭐 지금 오늘 이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뭐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아, 이 디바이스는 앰플리파이어. 근데 아주 굉장히 우수한. 왜 우수하냐면 여기 커런이 지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앰플리파이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또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또 이제 뭐 다른 한 가지만 이 물리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이해하면 다시 회로로 넘어갑니다. 회로. 이제 회로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BJT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 모스펫은 굉장히 쉽습니다.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죠. 슬롭. 그리고 처음에 다이오드 얘기할 때, 다이오드 공부 때 얘기했던 뭡니까? 스몰 시그널. 마들링, 스몰 시그널. AC와 DC를 분리하고 슬롭을 이용한다. 하는 게 전자회로 1의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